어제 윤석열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게 나왔었죠. 근데 지금 미디어 토마토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것만 좀 튀었나 보다 할 텐데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28.5% 나왔단 말이죠. 28.5%. 근데 사실 기본상으로는 28.5%도 좀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맞아. 주변에 100명 중에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28.5%면은 너무 많죠.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지금 저렇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46.1% 대 32.0%니까 저것도 한 15%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 보여드리죠. 박근혜 탄핵 시에 박근혜 지지율을 보여드린 적 있죠. 여러 번. 32, 35 그런 정도예요. 윤석열은 지금 28까지 떨어진 거죠.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속마음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여론조사나 언론사 기관들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언론사인데 여론조사 기관한테 의뢰할 때 문항을 서로 같이 설계해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냐고. 그러면 내가 조선일보가 뭐 저 야수 미디어 뭐 야수 갤럽한테 내가 의뢰를 하면 질문지를 실제로 자신들 취향에 맞게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미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는 28.5 정도 나온 거예요. 28.5 정도 되면 여론조사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거지. 20% 되면 심리적 탄핵 상태. 그 미디어 토마토 대표이사가 유명한 곤충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라고. 분위기 더럽게 파악 못하게. 그렇게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게 그렇다는 그렇게 거죠. 깊은 뜻이. 예.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0% 밑에면 심리적 탄핵 상태. 그리고 지금 부정평가가요. 여기 보시면 67.3이잖아요. 사실상 만장일치. 그렇죠. 사실 윤석열 지지층은 정상인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야. 뭔가 이거 정상이야, 정상. 유튜브 단속이 안 들어갑니까? 정상인이 없다 이런 게. 이거 집단적인 비하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주위에 좋은 평가 받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 맞아요. 있잖아.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주위에 보면. 혼자 밥 먹는 애인데 뭐라고 상대방 훈계를 하면은 칼부림하는 새끼. 그런 애들이 다 윤석열 지지자인 거야. 그래서 윤석열 지금 70% 가까운 국민 숫자가 윤석열 끌어내리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렇게 된다고요. 28.5%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저 극우들도 상당수 현실에서는 샤이 윤석열이잖아. 네. 윤석열 지지한다는 말 자체를 못해. 그러면 어디 가서 토론을 붙어도 윤석열을 방어를 못하는 거죠. 여론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에만 잡히는 거예요. 그 극우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은 TK일 거고 그쪽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윤석열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곳이 TK일 거고 거기를 제외하고 나면 동네 어디를 가더라도 윤석열 욕하는 현수막 걸면 뜯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는 대기업 다니는 형이 한 분 계신데 그 형은 윤석열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윤석열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마 윤석열 칭찬은 못하고 저를 피해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해도 좋고 윤석열 찍었어도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자체가 틀어질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우면 연락을 안 받아요. 연락 좀 받아주라 형아. 자, 사라다 팝콘님이 부산도 한심해요라고 하셨는데 저게 이제 아까 야수님처럼 TMI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가 부울경 전체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훨씬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궁디 팡팡하면서 잘한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대별로 봐도 이따가 8시 반에 업데이트해서 나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소위 말하면 세대 포인원 이준석이 머리 대가리 잘 쓴 거지. 20대 남자들 30대 남자들 선동해가지고 윤석열 찍게 만들었어. 사나이 다 해갖고. 그래서 대선을 미분리표를 떠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 30대 지지율 엉망이잖아요.
전체로 보면. 네. 그러니까 60대 또는 70대 이상만 윤석열을 더 많이 지지하는 거잖아요. 특히 그 20대 여성, 20대 여성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5%, 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0대 지지율은 9%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윤석열 탄핵을 외쳐도 조중동이 좀 지랄지랄하다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탄핵 찬성이 높게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정치를 되게 잘하다가 뭔가 한번 튀었어. 무슨 사건이 튀었어. 그때 민주당이 딱 한 번 끊어 탄핵 외치면은 역풍 불어요 원래. 근데 지금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윤석열이 못해가지고 아유 지용심, 아유 지용심, 아유 이렇게 계속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딱 걸잖아요. 그 역풍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늦었다는 소리 나오지. 거기다가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전제 조건이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가 좋으면 정치적으로 좀 튀고 역사 논쟁이 있어도 탄핵 같은 거 시키지 안 하는데 결정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모든 걸 망가뜨려 놨으면 민주당이 지금 탄핵 걸어도 돼요. 그렇죠. 다만 이재명 대표를 저런 식으로 정치 조작 수사에 가까운 수사로 좀 잡아가려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을 걸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행동 같은 데서는 지금 윤석열 탄핵 더는 늦출 수 없다. 선언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내일 방송하는 오늘 시점 내일 21일 날 여의도 집결하자는 게 윤석열 탄핵 운동의 시작 선언한 겁니다. 저기에 민주당 지지자들과 같이 결합하는 행사가 이 첫 시작인 거예요. 특히 저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 여기 이제 제목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하나로 연대해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심 그 매개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뭐 11시부터 모이긴 하지만 저녁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또 따로 중계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많은 분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한계점을 넘은 지 오래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이죠.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를 못한 게 아니라 버라이어티하게 수십 가지를 거의 탄핵 수준 정도로 끌어올려 갔잖아요. 네, 모든 거를. 더 이상 어떻게 참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 안에서 생활하는 중에 윤석열의 집권 그 시스템 안에서 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심각함과 해외 동포들이 바라보는 심각함의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의 성명서를 읽고 있다 보면 정말 그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문장을 보는 듯한 그런 뜨거움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심각함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게 우리하고 좀 온도 차이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윤석열한테 익숙해져 가지고 이 정도는 뭐 하고 넘어가는 사안들이 너무 자주 생기는 거죠. 특히나 뭐 독도 이슈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저 대마도에 그 저기 방패장 만든다고 했던 그런 이슈나 이런 우리나라 영토하고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순둥순둥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근데 해외 동포들이 보기에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 촛불 행동도 윤석열 탄핵 시작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지금 집회만 1년이 넘었잖아요. 탄핵 처음에는 퇴진 걸었지만 지금 구호가 탄핵으로 바뀌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촛불 행동도 파렴치 반일년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된다고 긴급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접근해 줘야 돼요. 이재명 대표 당연히 이건 당연히 부결이고 넘어가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체포 동의안이 넘어와서 표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민주시민들 입장에서. 저런 미친놈들한테 요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반란표를 내는지를 궁금해해야 되고 쪄야 되는 거 상황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묻어버리면 되죠. 역사 속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 방탄 그 국회라는 그런 뭐 역풍 여론을 걱정한다 그러는데 그런 게 너무나 그러니까 나이브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반박하는 그 논리들을 저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저게 타당하니까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박을 하거나 우리를 지적할 때 거기에서 논리적이거나 역사적으로 타당한 논거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그냥 다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 입고 헛소리 한다고 해서 그 헛소리를 우리가 다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방식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쪽수가 부족합니까? 논리가 부족합니까? 여론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일단 무조건 밀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게 이게 여러분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좀 하신다는 분들 일제 때 독립운동은 이길 거 생각하고 했나요? 자기 가산 털어서 걸어서 만주 뭐 어디까지 가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나라를 빼앗겠다는 일념으로 시작된 거지. 당장 싸우면 그렇게 잘 무장되어 있는 일본군과 싸워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앞에 가는 선구자가 있고 기회주의자가 있고 이런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더 내버려 두면 나라 얼마나 더 망하겠습니까? 이미 늦었다고. 근데 이제 국민적으로 인내심의 한계라는 건 1년까지는 한번 지켜봐 주자 했는데 얘는 그 내가 봤을 때 한 2, 3개월 만에 대통령길 포기했잖아요. 하는 지식은 그렇잖아. 네. 그 상징적 사건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죠. 내 실정을 가리려고.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끌어내려야지. 당장 끌어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민주당이 그 운동에 나서서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들과 함께 나서야죠. 그럼 여론조사는 안 돼요, 이제는. 길거리 나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뭐 국민들 막 100만 명, 200만 명 모이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살겠다는 기회주의들 뛰쳐내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 당시 박근혜 탄핵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숫자 130명, 지금 167명.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어쨌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은 이미 탄핵에 가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로 끝날 문제 아니에요. 야, 탄핵 부결됐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부결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부터는 민주당에서 공공연하게 윤석열 탄핵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